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에서는 민권센터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한인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민권센터의 소셜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함께 일하고 있는 서사영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푸드 스탬프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소득층 분들이 음식 구매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카드를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건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서부터 이 푸드 스탬프 제공하는 그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많게는 2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한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푸드 스탬프 신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는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은 공식 명칭은 이제 영양 보충 지원 사업을 말하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자인 스냅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소득 가구의 식품 구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승인은 가구 수나 가구 소득, 그다음에 주거비, 의료비 등의 가구 지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 여부랑 매월 받는 베네핏 금액이 결정됩니다. 승인이 되시면 식료품점에서 전자 베네핏 카드로 베네핏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푸드 스탬프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식자재라던가 식품,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델리 상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이거나 주류 및 담배, 휴지라던가 비누 같은 식품이 아닌 제품들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10월부터 푸드 스탬프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금씩 인상이 되긴 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결정에 따라서 10월부터 또 새롭게 인상이 되었고요. 이 인상된 금액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한 평균 25% 정도 인상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가구를 신청하셨을 때 10월부터는 맥시멈 250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맥시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상한 금액이지 실제로 신청을 해서 베네핏을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가구의 소득이나 주거비 같은 이제 지출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맥시멈 안에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기준은 크게 체류 신분이랑 가구 소득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체류 신분을 보면 이제 시민권자이시거나 아니면 영주권 가지신 지 5년 이상 되신 자가 자격이 되십니다. 한 가지 예외 사항은 5년 이상이라는 영주권 기간이 중요한데요. 예외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5년 기간이라는 기간 상관없이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단 이제 18세가 되면은 푸드 스탬프 자격이 상실되고 영주권 5년 기준을 충족해야 푸드 스탬프 재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만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푸드 스탬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서류 미비자이시지만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를 대신해서 푸드 스탬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푸드 스탬프는 개인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가구 단위입니다. 가구 단위로. 네네. 예, 예. 그래서 같이 한 집에 살고 계시고 식품을 같이 구매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가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한 사람이 이제 가구의 대표로 신청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직계 가족이어야 될 네. 거고요. 같이 살고 있으면은 가족이 아니라도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같은 가구에 네. 속해 있으면. 그래서 예. 가구의 정의는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식품을 같이 구입해서 같이 아. 식사를 하는 가구의 단위이고요. 이 조건에 부합하시면은 네, 예. 푸드 스탬프 같이 예. 신청 꼭 가능하십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구 소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득의 개념은 가장 최근 한 달에 받으신 소득이고 이 소득은 세금 떼기 전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세 가지 소득 기준선이 있는데요. 그 가구의 그 가장 최근 세전 소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선 이하이시라면 자격이 되시니까 그 푸드 스탬프 신청하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요. 보면 그 기준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그 같이 신청하는 가구원 중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다거나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혼자 신청하신다고 봤을 때 첫 번째 그 본인이 시니어이시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득기준선이 1,396불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한 달에 세금 떼기 전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1,396 이 소득 기준선 안으로 이하로 들어온다고 하신다면 그 자격 기준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니어거나 장애에 있는 사람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선이 1,610불, 그다음에 시니어이시거나 장애를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선은 2,147불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없는데 1,496불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뭐 연금이나 생계보조비나 근로가 아닌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시는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의 개념이 조금 의아하실 것 같아서 소득의 예시를 알려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소득에는 크게 근로소득이랑 비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제 근로소득은 흔히 말씀하시는 회사에서 일하셔서 이제 받으시는 인컴이 있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근로소득으로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소득이 있겠고요. 아니면 우버 드라이버나 뭐 베이비시터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실 거고요. 그 외에 비근로소득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베네핏이나 다른 수당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그 SSA라던가 SSD, 그다음에 생활보조금인 SSI나 SSP, 그다음에 실업수당,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계시면 그 생활비, 그다음에 임대소득이라던가 룸메이트한테서 받으시는 렌트가 있으시면 그것도 비근로소득으로 들어가고요. 그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 계시면 자녀 양육비, 위자료, 그다음에 퇴역 군인 수당, 그다음에 산재보상금, 연금, 그다음에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받으시는 임금만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예시들 보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그다음에 뭐 캐시로 받으신다 하더라도 소득은 소득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여기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네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소득은 증빙 자료를 제출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증빙 자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류 신분이랑 소득 기준에 근거해서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영주권 카드, 그리고 소득의 증빙으로는 만약에 회사에서 받으시는 임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 회사에 요청하셔서 그 가정 최근 한 달치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거나요. 만약에 그런 급여 명세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는 그 고용주한테 말씀하셔서 재직증명서 레터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 고용주로부터 편지를 받아오실 때는 그 고용주 그다음에 그 사업체 정보, 컨택 정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라던가 총 세전 소득,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 소득이 얼마이신지, 그다음에 임금은 위클리로 받으시는지 먼슬리로 받으시는지 지급 주기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선생님의 소득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이신 분들은 전년도 세금 보고이거나 아니면 최근 3개월 손익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상반기 세금 보고 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세금 보고를 자료로 받아주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 세금 보고 텍스 시즌이 끝난 후에 하반기에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세금 보고는 전년도 소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푸드 스탬프 오피스에서 최근 소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근 3개월치 손익계산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권고해 드리고요. 혹시 그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 양식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나 생활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베네핏 승인 관련된 통지서, 만약에 올해 그 받으시는 그 베네핏 금액이 바뀌셨으면 그 금액 변경 관련된 통지서이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관련해서는 주노동부에서 받은 수혜 통지서이거나 아니면 주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최근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친지, 그다음에 친구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대한 증빙은 그 해당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레터를 받아오시면 되시고요. 그 레터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인 컨택 정보, 지원 금액, 지원 주기, 그다음에 해당인의 사인, 작성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소득을 보면 그 룸메이트에게서 그 렌트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룸메이트한테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렌트 증명 레터를 룸메이트한테서 받아오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그 룸메이트의 컨택 정보,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다음에 렌트 금액, 사인, 작성 날짜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랑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통지서라던가 관련 증명서 준비해 주시고요. 연금도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나 아니면 텍스 서류로 받으신 그 1099 R폼 준비해 주시고요. 이자나 배당금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소득 관련된 수령 내역서, 산재 보상금을 받으셨을 때는 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즉 그 소득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은 가장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세금 전 기준입니다. 그 최근 한 달 그 기준으로 해서 푸드 스탬프 액수가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한 달에 가지신 그 소득에 대해서 증빙 자료들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주거비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푸드 스탬프 베네핏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굵직굵직한 그 비용 지출, 그 주거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준비해 주셔야 되는 자료로는 전기, 가스, 난방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고지서, 그다음에 렌트일 경우에는 그 임대계약서 리스나 아니면 그 리스가 만료되었는데 계속 사시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룸메이트한테 렌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가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1차 세입자인 룸메이트로부터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편지를 받아오시면 되시고요. 다른 레터와 동일하게 그 해당 사람의 그 컨택 정보, 이름이랑 그 전화번호, 그 다음에 관계, 뭐 집주인인지 룸메이트인지,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얼마를 주는지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사인 작성 날짜 이런 중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을 자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최근 모기지라던가 재산세 고지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코업이나 콘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메인테넌스 피 고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뭐 생활비를 누구한테 캐시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난 수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주거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수입이 전혀 없는데 주거비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제 의문이 되니까 그 가능한 하여튼 사실대로 네. 사실대로 수입이 있으면 그 캐시로 받는다든지 하더라도 그 푸드 스탬프 자격 조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이게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용 지출까지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보고하지 않은 소득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할 푸드 스탬프를 받으셨다던가 원래 받았어야 할 양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네, 푸드 스탬프 오피스에서 네, 추가 액션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자녀와 같이 그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자녀 거주지 증빙이 따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들만으로도 그 거주지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가 많은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그 자료만으로는 자녀 거주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네, 추가로 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집주인으로부터 가족 구성 증명 편지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그 집주인의 이름과 이 집 주소의 그 집주인인데 이 집 주소에 그 누구누구가 살고 있고 나에게 그 매월 그 렌트를 얼마를 준다라는 금액 확인, 그 다음에 밑에 집주인 사인 이렇게 집주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오시게 되면요. 가족 구성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증빙도 되고 렌트를 증빙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가장 좋고요. 만약에 집주인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기 힘드신 경우에는 학교 등록 증명서, 학교에서 받은 자녀 이름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자료 아니면 그 자주 방문하시는 그 의사에게서 받은 자녀 이름이랑 거주지가 기재된 기록 이거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장애가 있으시면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장애 때문에 받으시는 베네핏, SSD, SSI 관련된 수혜통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니어인데 매월 35불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 증빙 서류 가져와 주시고요. 직업 종사를 위한 자녀 보육 비용이 있다면 그것 또한 관련 내용 증빙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 관련해서도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갖추셔야 되는 자료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네. 신청 방법은 그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가장 빨리 접수가 되고 또 신청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제출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는 방법은 그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 그 웹사이트가 다른데요. 그 5개 그 5버로에 사시는 그 뉴욕시 거주자이신 분들은 Access HRA 그 웹사이트 통해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뉴욕시 외의 뉴욕주 카운티에 사시는 분은 뉴욕주 마이 베네핏 웹사이트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요. 증빙 자료는 액세스 HRA 모바일 앱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셔서 관련 자료들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앱을 통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뉴욕시외 뉴욕주의 경우에는 그 뉴욕주 마이 베네핏 웹사이트 통해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신데 증빙 자료는 거주 카운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신청서 제출하실 때 안내 사항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고요. 신청 대행을 받게 되면 이런 과정을 직접 인권센터에서 다 네, 해주시는 저희가 거죠? 증빙 자료까지 다 제출해 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신청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건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결과 통보까지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레터가 관할 에이전시 HRA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관할 에이전시가 HRA이고요. 그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 카운티는 이제 해당 카운티 소셜 서비스 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레터가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오면 그 기재된 날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에이전시로부터 인터뷰 전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모르는 전화라도 전화가 오면 가급적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보이스메일을 남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전화 놓치시는 경우에는 그 보이스메일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 통보 레터를 이제 받아보시게 될 텐데 이 레터에는 승인 여부, 그 다음에 승인이 되었으면 베네핏 받는 기간, 그 다음에 해당 기간 동안 받게 될 매월 베네핏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제 승인 여부 결정의 근거 자료로 쓰인 그 신청자 주요 정보, 가구 수라던가 가구 소득, 뭐 주거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혹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주거 비용이나 소득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베네핏을 일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시려면 정해진 베네핏 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이 갱신 신청서 외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보고 제출 요청 레터가 별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고 그 레터가 오면 이것도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셔야 베네핏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갱신이나 정기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가구원이나 가구 소득, 주거비 등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자진해서 변경보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금액들에 따라서 해당 베네핏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갱신 신청서든 정기보고든 변경보고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꼭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혼자 준비하시기 벅차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자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 푸드스탬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민권센터 한일아 선생님한테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갱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뉴욕시 관할 에이전시 전화번호를 남겼는데요. 여기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혹시 본인의 푸드스탬프 케이스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뭐 케이스 그 스테이터스 확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베네핏 카드 재발급을 원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관할 에이전시 HRA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민권센터 푸드 스탬프 서비스 관련해서 푸드 스탬프에 대한 모든 설명과 함께 어떻게 저희 민권센터에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권센터의 이런 각종 봉사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아직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민권센터 718-460-5605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